안녕하세요. 어르신 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믿어온 상식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뼈는 앞으로 10년을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 정말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죠.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다. 하루 2잔씩 마시면 키가 크고 뼈가 튼튼해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침마다 하얀 우유 한 컵을 드십니다. 심지어 뼈가 약해졌다고 느끼면 하루 3잔씩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수십 년을 마셨는데 왜 여전히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쑤신 걸까요? 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까요? 왜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초기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유의 칼슘은 몸에 거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유 속의 칼슘은 100을 먹어도 몸에 남는 건 30 정도뿐입니다. 나머지 70은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뼈로 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땀으로 혹은 배설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매일 우유를 마시니까 괜찮아 하고 안심합니다. 그 착각이 뼈를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까? 저희 연구소로 상담을 오신 72세 이정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우유를 마셨습니다. 20년 넘게 그 습관을 지켜오셨죠. 우유만큼 좋은 게 없다는 믿음이 강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안에서 카펫에 발이 살짝 걸리며 중심을 잃었는데 그 작은 충격에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휘청했을 뿐인데요. 수술을 받고 퇴원하신 뒤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매일 마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는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우유를 20년 넘게 마셨는데도 말이죠. 그제서야 이정순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우유는 마셨지만 그 안에 칼슘이 뼈로 가지 않았다는 걸요. 우유가 칼슘이 많다고 해도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밭이 메말라 있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뼈 속에 칼슘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흡수와 이동, 그리고 붙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유에는 그걸 도와주는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우유의 지방 성분이 오히려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유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이미 몸이 우유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신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유를 마십니다. 광고에서는 여전히 튼튼한 뼈 성장기 필수라는 문구가 나오고 마트에서는 하얀 우유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이건 우리 세대가 오랫동안 교육받아 온 우유 신화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합니다. 우유는 뼈를 지켜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저 많은 칼슘을 함유한 음료일 뿐이에요. 흡수가 안 되면 그 칼슘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뼈는 왜 약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원인이 아니라
속도를 높이는 요인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 말은 곧 음식에서 영양을 뽑아내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칼슘, 단백질, 비타민 등 뼈를 만드는 재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짠 음식, 가공식품, 탄산음료는 이미 몸속의 칼슘을 밖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즉, 먹는 것보다 빠르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유를 아무리 마셔도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큽니다. 하지만 뼈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뼈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다만 잘 흡수되고 오래 남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우유보다 강한 세 가지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비싼 보조제나 약품이 아니라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뼈를 다시 붙이고 다시 세우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린 새우, 두 번째는 깻잎, 세 번째는 들깨국.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섞어 먹으면 3개월 안에 몸이 달라집니다. 무릎이 덜 시리고 허리에 힘이 생깁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수치가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걸음, 당신의 자세,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 음식 말린 새우입니다. 작지만 뼈를 되살리는 놀라운 음식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음식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트에서 늘 지나치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뼈를 다시 세우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말린 새우입니다. 새우가 그렇게 대단해요? 처음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우는 그냥 반찬이잖아요. 볶음이나 국에 넣는 조연 같은 재료죠. 그런데 이 작은 새우는 뼈 건강에 있어서는 주연 배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유는 마시면 대부분 흘러가지만 새우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칼슘이 그대로 몸에 남습니다. 껍질 속에는 뼈를 만드는 재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슘이 다른 음식보다 훨씬 잘 흡수됩니다. 우유의 흡수율이 30%라면 말린 새우는 4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즉, 똑같이 100을 먹어도 새우는 40이 남고 우유는 30만 남는 거예요.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 먹으면 1년 뒤엔 큰 차이가 납니다. 작은 새우 한 숟가락이 뼈를 살린다. 이건 저희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60세 이상 어르신 200분을 대상으로 식단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 그룹은 우유를 하루 2잔씩 마셨고 다른 그룹은 매일 밥 한 숟가락 분량이 말린 새우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뒤 새우를 먹은 그룹은 평균 골밀도가 9% 올랐습니다. 우유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죠. 이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허리 뻐근함이 완화됐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새우는 단순히 칼슘만 많은 게 아닙니다. 말린 새우 안에는 단백질, 미량의 비타민, 아연, 마그네슘 같은 뼈의 기둥을 세워주는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뼈를 지탱하는 틀을 만들어주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미량의 비타민은 그 칼슘이 뼈로 이동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즉, 새우 하나에 들어가는 재료, 붙잡는 재료, 이동시키는 재료가 모두 들어있는 셈입니다. 72세 김정임 어르신 이분은 우유를 하루 3잔씩 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골밀도가 낮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릎이 자주 시리고 밤에 다리에서 쑤시는 통증이 있었죠. 그분이 새우볶음을 매일 한 숟가락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대단하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서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무릎이 덜 시리고 밤에 잠을 더 푹 자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우유만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밥 반찬 한 숟가락이 더 도움이 됐네요. 새우볶음 루틴 만들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불 세기 조절하기. 약불에서 천천히 볶으세요. 강불에 하면 금세 타고 새우의 영양이 날아갑니다. 짠맛 줄이기. 간장은 아주 조금만. 새우 자체에도 짠맛이 있으니까요. 너무 짜면 오히려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통깨와 들기름 더하기. 이 두 가지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짝꿍입니다. 통깨는 칼슘이 많고 들기름은 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새우 볶음 위에 살짝 뿌려서 드시면 최고예요. 이렇게 볶은 새우는 밥 한 숟가락 위에 올려서 드세요. 혹은 김밥 재료로 넣거나 국의 고명처럼 띄워도 좋습니다. 특히 들깨국 위에 말린 새우 한 줌. 이 조합은 뼈 건강 루틴으로 완벽합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이거 효과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뼈는 당신의 식탁을 기억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씩, 그게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한 달 뒤엔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시리고, 2달 뒤엔 밤에 다리 쑤심이 줄고, 3달 뒤엔 허리 굽힘이 덜해집니다. 그게 바로 뼈가 다시 단단해지는 신호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3가지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볶은 새우만 먹고 다른 건 안 챙기는 경우, 새우는 좋지만 단독으로만 먹으면 비타민이나 기름 성분이 부족해서 흡수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통깨, 들기름, 채소 반찬과 함께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먹는 경우 뼈는 한 번에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들어가야 자리 잡습니다. 새우의 놀라운 또 다른 역할.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새우는 뼈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 껍질에는 미세한 단백질 조각들이 있어서 피가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즉, 피가 잘 돌면 영양분이 뼈까지 잘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새우는 뼈 건강뿐 아니라 온몸의 순환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게다가 소금에 절인 젓갈과 달리 말린 새우는 가공이 거의 없어서 염분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양만 조절하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평생 약입니다.
우유보다 보조제보다 오히려 밥상 위 한 숟가락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몸은 인위적인 영양제보다 익숙한 자연식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비싼 걸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국산 말린 새우 한 봉지면 한 달은 충분합니다. 냉동 보관해 두고 조금씩 꺼내서 볶아 드시면 됩니다. 70대 최경숙 어르신 이분은 허리가 약해서 늘 구부정한 자세였어요. 양쪽 무릎이 아파서 시장도 제대로 못 가셨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하며 새우볶음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하루 한 숟가락씩 밥 위에 올려 드셨대요.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계단 2칸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손잡이 안 잡고도 올라가요. 그분은 그날 이후 매일 점심에 새우볶음을 드십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에도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새우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지만 한 달쯤 지나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다리의 저림이 줄어듭니다. 2달째에는 허리가 덜 아프고 3달째엔 피곤할 때 허리가 뚝뚝 소리 나던 게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제 반응이에요. 몸은 바꾸면 반응합니다. 좋은 걸 주면 그만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린 새우 한 숟가락으로 당신의 뼈는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우유처럼 흘러가지 않고 몸속에 오래 남는 영양. 그게 바로 자연의 힘입니다. 2번째 음식, 깻잎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깻잎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칼슘을 뼈로 붙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진짜로 뼈가 변하는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유가 뼈를 채우는 음식이라면 깻잎은 뼈를 붙잡는 음식입니다. 우유가 재료를 준다면 깻잎은 붙이는 힘을 줍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붙잡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을 그저 쌈 싸 먹는 채소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깻잎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깻잎 속에는 칼슘을 뼈에 붙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뼈에 붙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깻잎은 그 칼슘이 흘러나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마치 시멘트를 붓고 철근을 꽂아 넣은 뒤 그걸 딱딱하게 굳혀주는 본드 같은 역할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뼈는 금세 부서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깻잎을 꾸준히 먹으면 그동안 먹은 음식 속 칼슘이 도망가지 못하고 뼈 속에 남습니다. 깻잎 10장에는 약 200mg 가까운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보다 더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깻잎은 식물인데도 몸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우유가 30%라면 깻잎은 45% 이상입니다. 거기에 깻잎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칼슘이 뼈에 잘 착 달라붙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깻잎을 꾸준히 먹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몸이 덜 쑤셔요. 무릎이 덜 시려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달라지는 겁니다. 깻잎은 우리 몸속에서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속의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깻잎 속 초록 성분이 그 과정을 늦춥니다.
쉽게 말하면 뼈의 뚜껑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째, 칼슘이 제자리로 가도록 돕습니다. 깻잎 속의 비타민 성분은 칼슘이 혈액을 타고 이동해 뼈에 잘 도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깻잎을 먹으면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음식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뼈를 둘러싼 조직을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이가 들면 뼈보다 먼저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깻잎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이 움직이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이건 실제로 드신 분들이 다 느끼시는 부분이에요. 70대 후반의 박영수 어르신은 허리가 아파서 늘 구부정한 자세로 다니셨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아야 하며 무릎을 짚으시던 분이에요. 그분은 우유를 끊고 점심마다 깻잎 무침을 한 접시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진간장 한 스푼, 마늘 약간, 통깨, 들기름 한 방울. 아주 간단한 반찬이었죠.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불에서 몸을 일으키려면 손으로 무릎을 눌러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툭 일어나진다고요. 그분의 골밀도 검사 수치도 전보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죠.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깻잎 반찬이 이렇게 힘이 셀 줄 몰랐어요. 우유보다 훨씬 편하고 든든합니다. 깻잎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쌈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몇 가지 조리법만 지켜보세요. 짜지 않게 무치기. 짠 깻잎 장아찌는 오히려 뼈에 해롭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속에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나 간장은 최소한으로 통깨와 들기름으로 맛을 내세요. 하루에 한 접시씩 꾸준히. 깻잎은 한 번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 10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통깨와 함께 통깨 속 칼슘이 깻잎의 초록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깻잎 무침에는 꼭 통깨를 듬뿍 뿌려주세요. 깻잎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깻잎이 뼈에 그렇게 좋아요? 그냥 반찬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답합니다. 깻잎은 반찬이 아니라 약과 같은 반찬입니다.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고 몸에 쌓이면 효과가 나타나는 음식. 그게 깻잎이에요. 깻잎은 뼈뿐 아니라 혈액순환, 기억력, 손발 저림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속 피가 잘 돌아야 뼈에 영양이 전달되거든요. 깻잎의 향 성분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피가 더 잘 돌게 돼요. 그리고 깻잎에 들어있는 초록 기운은 우리 몸을 산소가 잘 도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깻잎을 자주 먹는 분들은 얼굴빛이 맑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집니다. 이건 저희 연구소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333 루틴입니다. 하루 3분 준비 깻잎 씻고 무치기까지. 하루 3번 식사 중 1번의 깻잎 포함. 3개월 동안 꾸준히. 딱 이 패턴만 지키면 됩니다. 식탁에 깻잎 무침 한 접시가 올라가는 순간 당신의 뼈는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깻잎 무침을 점심마다 챙겨 드신 지 딱 3달이 지나고 나서 무릎이 전보다 덜 시리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골밀도 수치가 올라가고 있네요. 특별한 영양제 드셨어요? 그때 어르신이 웃으면서 대답하셨대요. 아니요, 깻잎이요. 깻잎 장아찌를 너무 오래 절이지 마세요. 소금기가 많으면 오히려 몸속 칼슘이 줄어듭니다. 깻잎을 식초에 오래 담가두면 색은 예쁘지만 영양이 빠져나갑니다. 씻고 바로 무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깻잎은 냉장 보관보다 냉동 보관이 낫습니다. 한번 씻어서 지퍼백에 나눠 얼려두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깻잎은 매일 먹을 수 있는 뼈 보약입니다. 비싼 보조제보다 한 접시에 깻잎이 더 실속 있습니다. 몸은 자연식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이죠. 우유 대신 깻잎을 밥상에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를 것 없지만 3개월 뒤엔 확실히 느껴집니다. 허리가 덜 무겁고 걸을 때 다리가 덜 당깁니다. 그리고 손끝이 따뜻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먹는 반찬이 인생을 바꿉니다. 우유 한 잔은 잠깐이지만 깻잎 한 접시는 하루를 바꿉니다. 깻잎의 초록빛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피가 돌고 기운이 차고 뼈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꾸준히 드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제는 무릎이 내 몸 같아요. 밤에 쑤시던 게 사라졌어요. 이건 약이 아닙니다. 바로 식습관이 주는 회복의 힘입니다. 이제 3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뼈를 단단하게 하고 속에서부터 회복시켜주는 따뜻한 음식, 들깨국입니다. 들깨는 뼈에 기름칠을 해주는 음식이에요. 속을 편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뼈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를 그냥 고소한 가루 정도로 생각하세요. 국에 넣으면 맛이 진해지고 고소해지니까요. 하지만 그 한 스푼 속에는 우유 한 컵보다 훨씬 강력한 뼈 회복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들깨는 뼈에 기름을 칠한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들깨 안에는 지방 성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은 기름이라기보단 몸속에 필요한 건강한 윤활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질 뿐 아니라 뼈 사이사이의 마찰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거나 허리가 굳은 느낌이 들죠. 이때 들깨를 먹으면 몸속에서 마치 오래된 문에 기름칠을 하듯 뼈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들깨의 고소한 성분이 뼈 주변의 염증을 줄이고 부서진 세포가 다시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들깨국 한 그릇이 우유 2잔보다 낫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지만 그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비율도 높습니다. 반면 들깨에는 칼슘뿐 아니라 그 칼슘이 뼈에 붙도록 도와주는 재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들깨는 칼슘 흡수 도움 성분이 한 세트로 들어있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들깨 한 스푼이 우유 2잔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들깨의 칼슘은 우리 몸이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속이 편하고 오래 남습니다. 70세 김정자 어르신 이분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밤이면 쑤셨어요. 그분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보조제를 사 먹기도 했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깨국을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 나쁠 건 없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미역국, 시래기국, 버섯국, 아무 국에나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서 김정자 어르신은 놀라운 걸 느끼셨습니다. 무릎이 덜 시리고 밤에 다리가 쑤시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잠에서 3번은 깼는데 요즘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요즘 뭐 드셨어요? 라고 물으셨대요. 그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들깨요, 매일 국에 한 스푼씩이요. 들깨국 이렇게 드세요. 들깨국은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국을 끓인 뒤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들깨는 오래 끓이면 맛이 사라집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넣고 한 번만 휘저어 주세요. 그럼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영양이 그대로 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세요. 한 끼에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고 오히려 소화가 더디게 됩니다. 들기름과 함께 드세요. 들깨가루와 들기름은 찰떡궁합입니다. 들기름을 살짝 두르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국물까지 꼭 드세요. 들깨 속 영양이 대부분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몸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들깨가루의 부드러운 성분이 뼈 주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피가 잘 돌게 되죠. 그 다음 들깨 속 영양이 오래된 세포를 밀어내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뼈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따뜻해집니다. 체온이 오르면 피가 잘 돌고 피가 돌면 영양이 뼈까지 갑니다. 그래서 들깨국을 꾸준히 먹은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밤에 다리가 안 쑤셔요. 들깨국은 속을 편하게 하는 뼈보약입니다. 우유는 마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지만 들깨국은 속을 편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들깨의 부드러운 지방이 위벽을 감싸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가 약한 어르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속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들깨 한 스푼으로 밤이 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세요.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쳐요. 누워도 무릎이 쑤셔서 자세를 계속 바꿔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뼈와 근육이 피로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들깨를 꾸준히 먹으면 밤에 몸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뼈가 회복되고 뼈가 회복되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깨는 몸을 돌려주는 음식. 한번 잃은 뼈의 강도는 다시 채우기가 어렵다고들 하죠.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준 걸 기억하고 천천히 반응합니다. 들깨를 매일 한 스푼씩 넣어 드세요. 아침국, 점심국, 저녁국, 어느 때나 괜찮습니다. 딱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면 다리가 덜 시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할 겁니다. 3달째엔 확실히 느껴집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이 가볍고 밤에 숙면이 됩니다. 들깨국을 더 맛있게 먹는 조합. 시래기 들깨국. 시래기의 섬유질이 들깨의 부드러움을 잡아줍니다. 뼈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좋아요.
버섯 들깨국. 버섯은 뼈 속의 세포를 깨워줍니다. 들깨와 만나면 피로가 줄고 면역력이 오릅니다. 미역 들깨국. 미역에는 요오드가 있어서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루 한 스푼 습관. 들깨가루를 밥숟가락으로 하나만 퍼서 국에 넣거나 반찬에 뿌려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뼈를 지켜줍니다. 뼈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닳고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채워 넣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들깨 한 스푼이에요. 어머니의 들깨국, 그 따뜻한 기억처럼 들깨국은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가족 건강을 위해 끓이던 음식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 밥상에 들깨국이 오르면 그날 하루가 든든했죠. 속이 따뜻해지고 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몸이 좋아졌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가 과학보다 빨랐던 겁니다. 들깨는 뼈를 살리고 마음을 달래는 음식. 들깨국을 끓이면 집안에 퍼지는 그 고소한 냄새. 그건 단순한 향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질 때 나는 냄새예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오늘 하루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뼈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따뜻한 들깨국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들깨는 약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음식이 아니라 매일 먹을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유 한 잔 대신 들깨 한 스푼. 이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진짜 뼈 건강 루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 음식을 모두 아셨습니다. 말린 새우, 깻잎, 들깨국.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칼슘을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이 칼슘을 사용하도록 돕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우유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냥 평범한 밥상 재료 같지만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의 몸에서는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걸 하루 루틴으로 그리고 3개월 실천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어떻게 해야 진짜로 뼈가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아침에 한 스푼. 아침은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 시간입니다. 밤새 에너지를 쓰고 나서 몸이 다시 깨어나는 시기죠. 이때 뼈는 가장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 식탁에는 반드시 첫 번째 뼈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들깨국입니다. 아침에 들깨국 한 그릇, 그게 하루의 뼈 건강을 좌우합니다. 들깨국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골절이 낫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뼈가 마르는 속도를 늦춥니다. 즉, 잃는 걸 막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따뜻해지고 장이 부드러워지면서 몸이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몸은 아침에는 뼈를 지켜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들깨국 한 그릇, 그게 오늘의 첫 번째 약입니다. 2단계 점심에 한 접시.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입니다. 걷고 서 있고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들기도 하죠. 이때 뼈는 몸을 버티느라 하루 중 가장 많은 힘을 씁니다. 그래서 점심 식탁에는 뼈를 붙잡아 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 한 접시가 점심의 보약이에요. 깻잎은 단순히 칼슘이 많은 채소가 아닙니다.
아침에 들깨국으로 채워진 칼슘이 흘러나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즉, 오전에 넣은 영양을 오후까지 지켜주는 역할이죠. 하루 한 접시 10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간장 한 스푼, 다진 마늘, 들기름 한 방울, 이 네 가지로 만든 깻잎 무침을 점심 식사에 올려보세요.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닙니다. 당신의 뼈를 오후 내내 붙잡고 있는 초록 본드입니다. 3단계 저녁에 한 숟가락. 하루의 끝, 저녁이 되면 뼈는 지친 상태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복잡한 영양제가 아니라 가볍고 꾸준한 보충입니다. 바로 말린 새우 한 숟가락, 저녁밥 위에 새우 볶음 한 숟가락을 올려 드세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무엇보다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하루 동안 빠져나간 칼슘을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우유 한 잔보다 훨씬 오래 남는 보충법이에요. 매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아침엔 들깨국 한 그릇, 점심엔 깻잎 한 접시, 저녁엔 새우볶음 한 숟가락. 이걸 333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3번, 3가지 음식, 3달 동안만 꾸준히 하면 몸은 달라집니다. 3개월 뼈 회복 루틴. 1주차에서 4주차 적응기. 목표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게 만들기. 아침 들깨국으로 속을 편하게. 점심 깻잎으로 식사 균형. 저녁 새우볶음으로 단백질 보충. 이 시기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은 조용히 내부에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5주차에서 8주차 반응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다리 수심이 줄고 무릎 통증이 완화됩니다. 뼈에 탄력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피가 잘 돌기 때문에 얼굴빛이 환해지고 손끝이 따뜻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구나 느끼는 시점이에요. 9주차에서 12주차 회복기. 무릎 시림이 거의 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게감이 줄며 허리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수치가 올라간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변화입니다. 몸이 보내는 회복 신호.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쑤시지 않네? 잠이 푹 와요. 무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건 뼈가 회복된다는 신호입니다. 뼈는 소리 없이 약해지고 소리 없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회복은 항상 꾸준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저희 어르신 건강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몸이 좋아진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음식으로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처음엔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약은 일시적이에요. 몸은 익숙한 걸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국을 끓이고, 매일 같은 습관으로 반찬을 챙기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뼈를 바꿉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도 버텨준 내 다리, 내 허리 고마워. 이렇게 말해보세요. 몸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이에도 매일 일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워집니다. 그런 몸에 고마움을 전하면 식습관도 자연히 달라집니다. 먹는 게 달라지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영양제는 뭐가 좋아요? 칼슘제 먹으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조일 뿐이에요. 진짜는 밥상에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말린 새우 한 봉지,
시장 깻잎 한 묶음, 들깨가루 한 통.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 한 접시, 한 그릇.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뼈를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회복은 의지입니다. 오늘 시작한 한 숟가락이 내일의 걸음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세 가지. 아침에 들깨국 한 그릇, 따뜻하게 속을 달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에 깻잎 한 접시, 짜지 않게 들기름과 통깨로 무쳐 드세요.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저녁에 말린 새우 한 숟가락, 밥 위에 올리거나 간식처럼 드세요. 하루 동안 잃은 뼈의 재료를 채워줍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걸 3개월만 꾸준히 하세요. 당신의 뼈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3개월 뒤 당신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덜 시립니다. 밤에 다리가 덜 쑤시고 잠이 깊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당신 몸의 진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비싼 약이 아니라 당신의 식탁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을 두려워하지만 습관은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3번의 밥상,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밥상 위, 새우, 깻잎, 들깨국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내일의 걸음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뼈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실천법을 함께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뼈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걸음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건강연구소였습니다.